이 기계학습의 이제 유형, 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은, 주어진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이전에는 이제 보이지 않던 데이터 패턴을 이제 찾게 되고요. 사람이 인식하는 형태로 기계에 매핑 기능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분류에서 사용되며 되고, 입력된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거나, 혹은 이제 새롭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포함될지 예측하는 그런 회귀 작업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코끼리의 모양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다 이게 코끼리다,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습니다. 코끼리에다가 돼지 모양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요. 얘는 코끼리, 얘는 코끼리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귀에서 하는 방법. 이건 이제 지도 방식이죠. 지도 방식. 레이블링을 해서 한 거고요. 레이블링이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 입력 방식이고요. 비지도 학습입니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다고 했죠. 비지도 학습은 알고리즘에 입력된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식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패턴을 찾아요. 그리고 그룹 1과 그룹 2로 분류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알고리즘이 이제 그 데이터에서 기본 패턴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점들을 식별을 해서 잘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군집 문제에 적합한 그런 구조가 이제 비지도 학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여기는 분류하는 데 있어서 회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 레벨링을 해서 두 가지의 의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준 지도학습으로 행동한 결과, 처리 결과죠. 에 대한 보상, 평가,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액션 취하고 환경을 다시 보상받아서 액션 취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을 해가는 그런 기계학습 방법 중에 이제 강화학습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기계학습과 통계를 좀 살펴보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그 제일 특징적인 거는 이제 사실 통계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방법론은 결국은 통계, 그다음에 예측 분석, 그리고 이제 기계 학습, 그다음에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이러한 다양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류나 예측이나 굶짓 등의 다양한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기계학습, 러닝머신의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의
그 방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학의 그런 관점에서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자료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자료의 분석, 분류, 수집, 가공, 이러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런 데이터 수집 작업들을, 그 다음에 라벨링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 요 자료를 각 분야별로 다 모았어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인공지능이 성공을 하려면 그 데이터들이 많아야 돼요. 엄청난 데이터들, 그 분야마다 각자 뭐 자기가 사용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마다 그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해서 분류를 해놔야 이제 컴퓨터가 입력을 받았을 때 그 해당하는 게 뭔지 얘가 판단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게 된다. 데이터 마이닝, 통계적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적 학습과 통계적 분석,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기계적인 학습은 정확한 예측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통계적 학습, 통계적 분석은 사람들의 선택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기점으로 판단해서 보면, 기계학습은 영화 평가 예측이 정확성이 나오는 거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은 기계학습은 내년에 병원에 갈 사람들이 숫자가 예측을 하는 데 쓰거나 하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독감 예방 측면에서는 독감 발생 가능성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독감 발생의 요인을 분석을 하는 이런 쪽에도 바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면 기계학습의 학습 결과는 결국은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매개 변수 또는 가중값, 웨이트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웨이트 값, 가중값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중값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계학습의 결과를 내는 데는 매개 변수 혹은 이제 가중값이라고 하는 그 웨이트 값을 제일 중시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얘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입력값에 대응하는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게 하는 최적의 가중치값,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변수나 가중치값은 우리 기계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결국은 그 매개변수를 찾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A라는 글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자나 이런 숫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해요. 수직선은 있고 수평선이 있는지, 뭐 사선이 있는지, 곡선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사선, 그 다음에 중간에 E자, 그죠? 수평선,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L자다 그러면 수평선과 수직선이 있고요. L자. 사선은 없죠. 곡선도 없고요. 그죠? P는 수직선 있고요. 없고 수평선. 곡선 있죠? 이렇게 P자. T자는 수직선, 수평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통적인 문자 영문자 인식 방법은 문자에 있는 사선, 수직선, 수평선, 곡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문자를 인식하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학습에 나가기 전에 거기 99페이지에 보면 숫자 2자를 격자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점을 이제 각각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 단계는 기계학습의 과정은 입력된 자료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 모델을 만들고 계속 학습을 시키죠. 그리고 학습 결과를 출력을 해내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기계적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계적 학습 알고리즘의 플로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글씨 인식하는 것을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손글씨 인식은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손글씨의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제 글자로 표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삼성 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입력된 자료를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 곱하기 20 픽셀로 나눠진 이미지가 있다. 픽셀 우리 이제 글자라고 하는 거나 패턴은 다 픽셀로 따집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하나하나 얘가 가지고 있는 요 하나하나의 점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픽셀의 입력값을 그대로 이제 선의 특징점을 추출하지 않고 각각의 픽셀의 입력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0이다. 0자가 있어요. 0자가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이제 1과 0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0자가 되죠. 그죠? 지금. 그 다음에 약간 틀어진 0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좀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픽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저 각각의 픽셀 하나하나를 따져서 얘가 0자인지 1자인지 2자인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다양하죠. 0자를 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의 표현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0으로 분석하는 거죠. 1도 마찬가지고요. 2도 마찬가지고, 쓰는 사람마다 글자들이 다 다르게 되니까. 그래서 요 하나당 이렇게 하나의 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블럭블럭 이렇게. 얘가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개고요. 20개를 이제 10개로 한 거니까 이제 그 숫자는 요 전체 숫자는 더 많아졌겠죠. 픽셀은. 그죠? 그래서 정답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출력은 이제 y라고 표현을 했고요. 각 이미지에 쓰인 숫자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이제 각각의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은 여기가 1이 있는 거, 2는 두 번째 값, 3은 세 번째 값, 9는 0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더라.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에 있는 숫자 값을 말합니다. 여기 숫자 값 0, 1, 2, 3, 4 이거 숫자 값, 이거를 y로 표현한 겁니다. 출력으로. 입력은 x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최적의 값, 가중값을 찾도록 적당한 모델, 즉 수식을 정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수식에서 매개변수 혹은 가중값을 찾는 것이 그 기계학습의 과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입력되는 방식이 이렇게 좀 하나, 둘, 셋, 넷에서 10가지 패턴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 10가지 중에 이제 가중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픽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픽셀이 몇 가지냐면 20개 곱하기 20개라 했죠. 여기 20개 곱하기 20개 픽셀 중에 10개. 그러면 2, 4니까 400개가 되겠네요. 총 4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은 1에서부터 400까지 경우에가 숫자가 있는 거죠. 각각 하나하나 다 따진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합쳐 가지고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을 이제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최적인 가중값을 찾도록 적당한 모델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중에 아까 했던 매개변수 값을 찾아서 기계학습의 과제를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이 끝나면 4000개의 세트값, 가중값이 결정되고 아주 엄청나죠. 이거를 이용해서 10개의 함수가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데, 10개의 함수 중에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1인지 0인지 2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로 얻어진 필기체의 숫자의 예측 함수는 해당 숫자에 해당하는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를 출력을 해서 이제 1인지 0인지 이제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그래서 10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인식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값이 이제 총 이렇게 나왔어요. 1에서부터 0까지. 그래서 계산해서 나왔더니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h1번은 2번 3번 4번에서 0번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봤더니 0번이 1 이렇게 나왔어요. 가중식 값이 얘만 1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0의 숫자 0의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h0의 함수값이 1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0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더라. 그래서 0일 확률이 가장 높게 해서 입력값이 0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좀 여기가 좀 잘못됐네. 숫자가 여기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528 얘가 마지막에 더 숫자가 높아야 하는데 좀 틀렸네요. 0에
네, 저 두 개가 바뀐 것 같아요. 숫자가 높아야 하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끝에 자리가 1인 거를 찾았고요. 앞전에 우리가 숫자 입력을 했던 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가 1일 때 y1, 마지막 1일 때 0이었었죠. y가 0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다른 숫자를 보면 6이라는 숫자를 보자는 거죠. 이때는 사실 요 글자일 때 확률하고 이 글자일 때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봤더니 H6 0.98475이라는 확률값을 얻었는데 1도 이렇게 쓰잖아요. 1도. 그죠? 근데 만약 이 값 이렇게 보면 요게 4자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4자일 확률은 아주 작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6자를 넣는데 이게 6일지 4일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죠? 이거 입력된 데이터를 보면 얘는 6이라는 글자가 확률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4자라고 하는 확률은 이 정도 나오더라. 아주 높네요. 그래도요. 얘가 높기 때문에 6자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보면 패턴들이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써보세요. 0 이렇게 썼어요. 누르면 이건 0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클리어 시키고 어떤 사람은 0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9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이것도 0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프리 프로세싱을 눌러 볼게요. 누르고 해볼게요. 0입니다. 0. 근데 요 이미지 픽셀로 표현됐네요. 여기 점 있는 거 있죠? 여기 하나의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손글씨를 위해서 컴퓨터에서 이런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이제 MNIST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MNIST 데이터 셋이 나와 있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명도 여기 한국어로 바꾸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104페이지에 보면 각각의 숫자들에 대한 그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글씨체 이미지 셀당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걸 보여준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5페이지에 AI 토픽 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예전에 이제 뷰티 휴먼 로봇 심사위원을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람이 이쁜지 아닌지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해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뭐 그냥 뉴스감이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거기는 105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리고 106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레포트를 내든 아니면 시험을 내든 할 거고요. 자, 7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